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구리입니다. 저는 그림을 10년 동안 그려온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저 그림을 포기한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 첫 유튜브 영상으로서 채널 소개와 함께 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게임 회사에 어떻게 취직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왜 백수가 되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2015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때는 그림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낙서만 하는 단계였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챔피언을 귀엽게 그린다거나 일본 애니 캐릭터를 재밌게 그린다거나 대충 이 정도 실력이었습니다. 고3까지는 이런 공책에 낙서만 하면서 지내왔는데 우연히 주변에 오타쿠 친구 한 명이 자기 타블렛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줘서 그때부터는 저도 디지털 드로잉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타블렛을 이용하는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20살에 대학을 자퇴하고 여러 그림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꿔준 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드림팩토리라는 학원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문 일러스트 학원이어서 그런지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림을 더 요령 있게 그리는 법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니 그때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에 컴퓨터와 타블렛이 없어 매일 학원 자습실에 가서 그림 공부나 숙제를 해왔는데 어머니가 제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시고 처음으로 저에게 컴퓨터와 타블렛을 사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집에서 그림만 그리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린 기억밖에 없네요. 밖에 나가는 일도 학원 가는 날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8년 저는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어머니나 친구,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그림에 재능이 있다, 천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천재구나 라고 처음으로 자만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즐겁게 그림만 그리면서 강사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고 빠르면 내년에는 제가 프로 일러레가 되어 있을 거라는 너무 거만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19년이 찾아왔지만 제가 상상했던 행복한 미래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저는 점점 인생이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드림팩토리라는 학원이 그 당시 업계에서는 제일 큰 대형 학원이었는데 여러 논란에 공격당하면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고 저는 그 학원에서 일까지 하고 있었는데 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원은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저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면 되고 강사는 다른 학원에서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도 1년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려오며 계속 공부를 해왔고 학원에서 계속 일도 많이 하다 보니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이 너무 달콤해서 조금만 쉬고 다시 공부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정도만 놀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며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계속 놀기만 해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고 천재니까. 다시 맘 잡고 그리면 1년 안에 무조건 프로가 될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만과 근자감에 빠진 저는 백수같이 집에서만 지내며 1년 넘게 못해왔던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며 영화도 보고 그림은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정말 계속 놀기만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정말 대충 세어봐도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고 먹고 자고 이 세 가지밖에 안 했네요. 중간중간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또다시 놀게 되거나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것조차 귀찮아져서 펜을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도 않고 계속 놀다 보니 어머니가 취업이라도 안 할 거면 집을 나가라는 압박에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을 부랴부랴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여러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실력이 괜찮았던 건지 바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면접 보러 오라는 게 너 합격했으니까 우리랑 잠깐 이야기하게 한번 올래? 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면접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되게 편하게 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가 진짜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면접을 어떻게 봤냐면 대충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면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혹시 저 그 집이 좀 멀어서 그러는데 출퇴근 말고 재택근무도 가능할까요? 아,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 혹시 점심은 공짜인가요? 네, 막 면접에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온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인생을 걸고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에 최종 합격이 되어서 제가 출근했을 때 대표님이나 제 상사님에게 왜 저를 뽑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원자 중에 가장 면접을 되게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2022년 4월 25살이라는 나이에 게임 회사에 첫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작업으로 돈을 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작은 배경 그리기부터 UI 작업, 또 몬스터 작업, SD 작업까지 정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전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스파인까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게임 원화가로 들어갔으니까 캐릭터 시트, 일러스트 그리기 이런 작업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는 작업은 3달에 한 번 꼴 정도밖에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림 실력은 오르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리기 싫은 그림들을 매일 야근까지 하며 그리고 있는 건지 제 자신에게 뭔가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점점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고 야근도 매일 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새벽 3, 4시까지 게임을 하는데 풀고 그러다 지각도 많아지면서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살도 엄청 찌게 되면서 건강도 망가지고 몸이 진짜 안 좋아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자기 관리는 제 잘못이고 제 탓을 해야 했지만 저는 이걸 회사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지각도 너무 많이 하니까 회사에서도 결국 저에게 퇴사를 권하셨어요. 결국 11개월 만에 저는 게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26살 23년 3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그림 인생은 정말 바닥을 기어다니게 된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퇴사를 했을 때는 두세 달만 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포포를 만들어서 더 좋은 회사를 가자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늘 시행착오가 있고 모든 생각들이 뜻대로 되지 않듯이 저는 점점 더 게을러지게 되었고 그림은 흥미를 잃은 건지 재미를 잃은 건지 계속 게임만 하고 집에 있을 시간이 또 많아지니 영화나 유튜브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옛날부터 다른 그림쟁이 분들에게 꾸준히 손절을 당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손절을 당했습니다. 게을러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서울을 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22살입니다. 많이 절박하겠죠? 근데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더 절박해 보였고 이 친구는 저보다 꿈이 더 큽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뜻을 함께하는 친구가 생겼고 서로 경쟁 자극이 되면서
정말 중마고우 같은 친구가 생긴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스터디 카페도 안 나오고 학원도 땡땡이 치고 저한테 게임이나 하러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수능 보면 되지 이런 나태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가요? 저라도 손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랬어요. 제 책임으로 저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여러 지인들에게 손절도 당하다 보니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정말 아주 가끔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면 집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씻지도 않고 살도 빼야 하는데 자기 관리를 안 하니 그냥 계속 방구석에서 유튜브 쇼츠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백수같이 살다가 또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새 포포를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로 가보자 라는 생각과 다르게 그냥 원래 있던 포폴로 다시 취업이나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 회사에 많은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진짜 작은 회사에서조차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다면 이번엔 그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2년 전에는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역시 내가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였었나? 저는 여러 잡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자책하고 또 질책하며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그때 제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MBTI가 대문자 N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밝은 미래를 상상해오면서 살고 있었어요. 나는 내년엔 꼭 프로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꼭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아무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그냥 나이 30살 넘어서도 집 방구석에 있는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져서 눈물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난 무엇 때문에 그림을 그린 거고 도대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한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게 되었어요. 결국엔 너무 무기력해져서 취업은 포기하고 다시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폐인이 되어버린 저를 가만두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셨고 알바라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알바는 그냥 음식점 청소 알바여서 사람들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 계속 꾸준히 다니긴 했습니다. 그래도 알바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았어요.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의미 없고 무료한 쇼츠만 보거나 잠들거나 그렇게 저는 이런 무의미한 생활을 계속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 신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불쌍한 모습을 본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지 제가 아주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변환점이 찾아옵니다. 2024년 가을 정말 우연히 옛날에 절 손절하신 분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웹툰을 그려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의 근황을 알게 된 건데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네이버에서 웹툰 작가로 있다는 것이 뭔가 반갑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날 손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지? 그렇게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트위터 팔로워 수가 몇십만이 되어 있으셨고 어떤 분은 게임 업계에서 제일 높은 기업에 들어가 원화가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트위터를 들여다보게 되니 절 손절한 사람들은 정말 웬만하면 다 유명해져 있고 그림으로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림 수준이 저와 같거나 더 서투신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언제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신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었고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일어서는 법도 몰라서 닥터버너님에게 제 사연을 보내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약간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의 사연을 보냈지만 지금 전쟁터 나가지고 막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울해서 총을 못 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도망가든 수류탄 던지든 탱크를 타든 총을 쏘든 하지. 살만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조그만 것부터 하면 다 됩니다. 저는 더 심했어요, 그렇죠. 결과는 정말 엄청 혼났습니다. 정말 1시간 넘게 계속 혼나기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혼날 줄은 몰랐는데 너무 혼나서 정말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정말 미성숙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딱히 첫 회사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거 못 그리니 스트레스 받고 그만두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회사 동료 선배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운 다음에 중견 회사로 이직을 하면 어땠을까?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천재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공하신 모든 작가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려왔었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그림이 이뻐 보이는지 연구해온 사람들이란 걸.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왜 그동안 나는 자만해왔는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살아온 건지 더 이상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가만히 있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저는 천천히 변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기 싫었고 바뀌고 싶다는 마음에 보노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운동 때문에 밤에 힘들어서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수면 패턴도 자동적으로 맞춰가면서 몸도 건강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다시 하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바로 집에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페인처럼 살게 된 이유는 오직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끈기가 부족하고 멘탈도 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성숙해지자, 스트레스에 익숙해지자, 강한 사람이 되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집을 나가 혼자 살아가 보는 거였는데 물론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괜찮아졌습니다. 집을 나온 이후 사는 게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에 재미가 들려 우울증도 없어지고 모든 일들을 혼자 하게 되니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성공적으로 변화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림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꺾이지 않게 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다가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올려보고 싶어요. 이 유튜브를 제 포폴의 일부로 사용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연도 말에 꼭 원화가로서 취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캐릭터만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해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